환영하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KBS 문제는 단순히 세월호 보도뿐만 아니라 방송 공정성, 그 다음에 방송 권력 모든 문제를 축약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첨예하게 문제가 일어났고 또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용기를 내서 한 말씀씩 하시는 바람에 이게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제기됐습니다. 그 해결은 우리 모두의 몫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외압을 얘기했던 청와대 관계자와 외압을 행했던 김한영 사장의 사태가 그 출발의 시작이고 그 후에는 모든 방송과 관련된 모든 방송인과 방송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끈을 놓지 말고 그 근본부터 꼭 깊게 성찰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새로 희생하신 분들의 운명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음은 무겁지만은 그 출발이기 때문에 보다 깊숙한 그리고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식별 순서를 마치고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신 이호성 성균관대 교수님께서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아주셨습니다. 이호성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준비된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중에 저희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신 유성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유성희 의원님 인사 말씀. 네, 잠깐.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조간사랑 지금 이제 현안질의 관련해서 협의를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통신위원장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까지 이제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KBS 사장과 이사장, 보도국장 부르는 분에 대해서 난색을 자꾸 표명을 하고 국감 그 대상 기관이긴 하지만 방송사를 자꾸 이제 그 국회에 부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셔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뭐 개인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KBS 사장이나 이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 질의에 대상 기관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난색을 표명해서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최민희 의원과 최원식 의원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지금 KBS의 보도국장, 김시공 보도국장의 자백을 통해서 나타난 청와대와 박근혜 정부의 방송 언론 장악의 음모가 천일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이 KBS 침몰을 막고자 하는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국민의 손으로 돌려주기 위한 이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좋은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이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지금 97%가 넘는 상원의 투표로 김한영 사장 사임을 결의했는데 그 결의안이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최민희 의원과 최원식 의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발제 맡으시고 또 저장을 맡으신 이호성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호성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고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KBS 사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태가 터진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굶어왔다가 지금 터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현직 사장께서 거의 전 사원의 배척을 받는 거의 민주화의 초유의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장 임명 시에 문제가 좀 있어서 사원들의 저항을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만 일단 사장이 임명된 이후에 저렇게 갑자기 전 사원들의 저항을 받고 배척을 받는 경우는 아마 거의 초유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공영 방송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뜻에서 KBS 위상을 다시 정립하고 원래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한 시적절한 토론회를 최민희 지원식구 의원님께서 잘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두 분의 발제자를 모셨고 5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발제로 참가하신 상지대 김중환 교수님, 미디어 보도 연구부장 박태순님 나오셨습니다. 토론자로 민주언론 시민장 김원희경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 이경원님 나오셨습니다. 충남대 신문방송학과 김재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언론기획시민연대 추혜성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영목 교수님, KBS 기사님이십니다. 네, 먼저 그러면 김경원 교수님의 KBS의 극단적 편파 방송 왜 발생하나라는 주제로 약 20분 정도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상진의 김병환입니다. 제가 이 세미나에 관련해서 사실 그 발표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KBS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전개될지는 사실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의 어떤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뭐랄까요, 내부 권력 대탈 이런 식의 어떤 내부 적당히 이제 좀 정리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지금의 어떤 정치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크게 번지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커지는 걸 보면서 언론 장악이라는 어떤 결과가 가져온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세월호와 이번 KBS 사태를 이렇게 비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태가 보여준 것은 우리의 어떤 성장 제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쭉 해왔던 역사가 결국은 숨겨왔던 대한민국의 어떤 치부를 드러낸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 KBS의 사태는 어떤 그 공영방송이 갖고 있는, 특히 언론이 갖고 있는 숨겨진 치부를 한꺼번에 모두 다 드러내는 그러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 또 버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의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적나라하게 어떤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 치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 문제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제작 자율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사장이 바뀐다고 해도 그 내부에 어떤 제작 자율성이 살아있다면 어떤 보도의 균형과 객관성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제작 자율성이 사라지는 일련의 어떤 사태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의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KBS는 사실 외부에서 정치적 압력을 운운할 필요가 없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자체 검열을 통해서 이런 아이템은 어차피 실리지도 않을 테니까 굳이 데스크에 올릴 필요도 없다는 문화가 저는 내부에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어떤 그 절망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치부가 드러나고 공영방송을 새롭게 어떤 재조명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삼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다수 이 KBS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학계나 또 현업에 계신 기자들이 KBS에 대한 신뢰도, 공영성에 대한 어떤 평가를 보면 이미 많은 하락을 겪고 있는 것을 조사 데이터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KBS가 내놓고 있는, 실제 제가 이제 KBS 경영평가를 오래 하고 있는데 KBS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은 항상 1위랍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도 KBS 자체적인 조사 결과고 MBC가 하는 또 조사들은 MBC가 항상 1위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조사 결과도 있는데 왜 외부의 조사 결과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외부의 객관적인 조사 결과가 좀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뭐 프리덤 하우스나 더 나아가서는 뭐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엠네스티나 이런 곳에서도 한국의 언론 제작자들의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든지 제작자의 수가 위축되면서 어떤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하락하는 뭐 순위를 보면 60몇 개국이 61위 정도고 칠레 수준의 어떤 언론 자유에 관련된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언론 자유의 훼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히 적어놨지만 일일이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그 언론 개입의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KBS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제야의 종 타종을 할 때 노란 풍선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현장국의 모조리 꺼버리고 중계방송하는 이런 사태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여론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 중심에 있어야 될 어떤 공영방송인 KBS가 앞장서서 이런 행태를 했다는 것도 상당히 가슴이 아프게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뉴스와 시사 보도 프로그램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타격을 입게 하는 과정에서는 내부의 경영진, 그 다음에 여당이 추천한 이사의 어떤 통제 강화, 정치권의 압박,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한 행정적인 개입, 그 다음에 친정부적 관변 장치들의 여론주도로서의 이런 어떤 공영방송의 공정성, 객관성이 훼손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불거진 KBS 사태를 보면 사실은 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KBS에서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태가 만약 그 보도국장 개인의 유족 폄하 차원에서 끝날 문제였다면 저는 그 보도국장이 사퇴를 하고 사과를 했다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보도국장이 이 문제를 사과하고 보도국장 개인이 보직에서 한다고 해서 저는 결코 해결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불만이 쌓이고 누적되면서 이러한 결과로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문제 제기를 한 김시건 보도국장도 사실은 그 책임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시를 해놨지만 사실 그 경영진 못지않게 어떤 공영방송 보도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보도국장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 나타난 중요한 사실은 참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뉴스 아이템 하나하나 순서 자막까지 사장이 일일이 개입을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김시곤 보도국장이 일종의 양심선언 비슷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사례들까지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있었던 사례들인데요. 이거 일주일 동안 이 정도의 사례가 있었다면 수도 없이 많은 정치적 개입의 어떤 사례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인생 종편방송보다도 못한 KBS 공영방송의 시대도 공정성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게 정치적 아이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리포트하는 한 꼭지를 사례로 제가 드러났는데요. 거의 비슷한 내용의 어떤 뉴스 꼭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그 정부의 우호적이고 그다음에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KBS가 보도를 했는지 생생한 그 리포트한 내용을 보시면 더더욱 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KBS의 정치적 편향성이라든지 개선을 위해서는 사실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일부 성과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서 아직 그게 본회의에 올라가지는 않았다고 생각되지만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사장에 대한 청문회라든지요. 이사의 어떤 자격검화 이런 부분은 일종의 큰 성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법안에서 빠져있는 노사 동수의 어떤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라든지요.
그다음에 또 사장의 선임에 있어서 뭐 특별 다수제한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좀 일부의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해도 완벽하게 공영방송의 어떤 공정성을 회복시키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또 공영방송의 제도를 객관적으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뭐 2중, 3중, 더 나아가서 4중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더 많은 제도와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외부인이 KBS의 어떤 보도라든지 어떤 이 프로그램의 정치적 중립성을 논할 수 있는 장치들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KBS 내에만 보더라도 시청자위원회가 임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매달 거의 프로그램에 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프로그램 TV 비평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시청자 평가원이 등장해서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뉴스만을 보면 뉴스 옴부즈맨을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 그 뉴스에 대해서 종합적인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듣는 이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제가 뭐 좀 이렇게 살펴봤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불거지거나 강하게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건전하게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오늘의 이런 KBS의 어떤 위상의 추락, 어떤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KBS 내부에 있는 분들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KBS 내부의 직원들이 제작자 개개인이 자신의 어떤 직업의식, 직업윤리, 더 나아가서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하고요. 더더욱 그 어떤 상명하다 또는 조직의 위계질서에서 억압적인 분위기가 존재한다고 해도 내부의 어떤 그 기자의 양심, 어떤 제작자의 양심을 두고 이런 부분을 좀 거부하거나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더 노력을 더 할 수 있지는 않았나 이런 어떤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PD나 기자들이 개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어떤 프로그램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어떤 바꾸지 않는다면 또 다른 제2, 제3의 KBS 차트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KBS는 물론이고 MBC에도 상당히 유능한 많은 제작자들이 비제작 부서에 발령을 받아서 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업을 주도했던 많은 인력들은 해고를 당해서 방송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떤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것도 제작 자율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결론에도 써놨지만 이 정권의 형배에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었다가 또 보수적 정권이 들었으면 한순간에 정치적으로 예속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공영방송 내부의 어떤 개개인 또는 직원들,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든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영방송은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때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권에서 임명한 어떤 사장이나 또는 이사회가 아니고 더더욱 그 정권에 잡은 특정 정당의 그 공영방송의 주인 행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영방송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시청자가 주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법 제도에 앞서서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조직 문화, 그 다음에 어떤 그 건전한 제작자일성의 어떤 그 회복, 그리고 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먼저 회복될 필요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같이 법제도가 개선되어야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흐를수록 KBS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이렇게 퇴행하는 것은 그 외에 어떤 다른 부분까지 같이 저는 개선해 나가야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정원의 어떤 선거 개입에 대한 이슈가 한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KBS 스타트는 선거 뒤에 국민 여론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이나 어떤 KBS 스타트는 같은 배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KBS 내부의 문제를 추구해서 사장 퇴진으로 끝나거나 청와대의 어떤 단순한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KBS의 주인인 시청자를 무시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KBS 내부에 계신 분들도 이런 문제의식의 공론화에 함께 참여한 이런 사항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뒤늦게 나타나 어떤 KBS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에 야당에서 주장하는 방송장악을 할 의도도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서 줄기차게 방송의 미창부 이간을 주장했는데 저는 만약에 미창부의 방송이 이관됐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어떤 독임제 행정기관의 산하에 더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 KBS 사태가 정권의 방송장악이라는 악연을 끊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서 KBS가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KBS 공영방송으로서의 KBS의 인적, 제도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그리고 정치권에 KBS를 장악하지 않으려는 그런 강사도 필요하다. 네, 다음 발제자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새천년 민주연합의 이미경 부모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잠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예, 두 번째 발제자로 뜨거운 감자 수준용 KBS 자격이라는 주제로 박혜순 미디어로드 연구소장께서 네, 제목이 뜨거운 감자 수신용 KBS 자격이 있나 나사는 주최 측에서 이제 제목을 다는데 과연 자격 수신료를 인상함에 있어서 자격을 논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자격을 논할 수가 있고 KBS는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법과 제도적으로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BS 지금 현재 모습, 그 다음에 시청료의 전제 조건, 제도적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라는 모습을 한번 보고 그런 시청료 인상을 위해서 KBS가 어떤 개혁 방향을 추진해야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KBS 모습은 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적나라하게 정말 모든 국민들이 KBS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5월 8일 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강희 의원들이 이제 수신료 인상을 기습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KBS는 50일이 지나서 국회법상 자동적으로 상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나중에 이것을 따져보니까 50일이 지나서 자동적으로 상정을 하려면 50일이 지난 첫 회의 4월 30일 날 미방 회의에서 자동적으로 상정안이 올라가서 상정이 됐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여야 간사 간에 이것이 안건으로 상정이 되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게 자동 상정안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KBS는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 거짓 뉴스까지 보도까지 하는구나라는 비판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5월 8일 같은 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월호 사건 유가족들이 피켓을 들고 KBS 앞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실한 마음으로 KBS 앞에 가서 시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KBS는 진실을 보도해라. 우리가 국민입니다. 우리 소리를 들어도 KBS는 대답이 없습니다. 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같은 날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고 저는 이게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본적인 도덕성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닌가. 어떻게 그날 수십 년을 상정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KBS의 모습은 이명박 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불공정, 편파, 왜곡, 또 정권의 나팔수 방송이다라는 오명으로 점쳐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게 되면 먼저 불공정, 편파, 왜곡 방송 같은 경우는 국정원 대선 계획 축소 왜곡,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력 공개 부대에 있어서 정부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또 물타기 보도를 했던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대선 때 박근혜 대선 후보 감싸기 보도.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세월호의 불공정 편파 왜곡 방송 보도. 이런 모습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작 편성의 자율이 얼마나 침해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 편성의 자율성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임원 사장과 임원들에 의해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 편성이 좌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사투나의 폐지라든지 친일인사 백선엽 씨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우상화 프로그램이라든지 109회에 걸친 이명박 대통령 KBS 라디오 연설, 그 다음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단독 토론회, 그리고 최근에 추정 유치부에서 제작진의 어떤 MBC 파업 사태의 방송 제작 불가 결정, TV 불평 시청자 데스크에서 클로즈업 TV 코너에서 KBS 뉴스의 국정원 관련 보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이 제작 과정에 대해서 내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내적 자율성조차 유린되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터진 것이 지난 5월 10일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기령한 사장이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실현과는 반대되는 지시한 명령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라고 폭로했고, 또 새로 임명한 신임 배군기 보도국장의 임명 과정에서도 청와대가 개입됐다는 정황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도기본 세월에서 나타났듯이 국가재난방송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가장 초보적인 매뉴얼조차 지키지 못해 오히려 정권 거수기 방송으로 일관하다가 세월호 희생자를 더 키우는데 심하게 말하면 기여해버리는 방송이 되지 않았나. 이런 속에서 과연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수신료의 법적 대조적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KBS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재원 확보를 통해서 공익 프로그램 제작, 그 다음에 디지털 방송 기술 전환, 국제 경쟁력 확보 같은 기술적 차원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KBS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의 상실, 그 다음에 권력 앞에 비굴해지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적 허위의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KBS가 저널리즘으로서의 자기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꾸 정치 권력과 동일시시키는 그러한 어떤 이제 정신분석학자 라강이라는 철학자 거울 단계에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고서 동일시하면서 엄마가 웃으면 따라 웃고 엄마가 울으면 따라 웃는 어린아이처럼 KBS의 모습이 바로 정치 권력의 얼굴을 보면서 권력이 웃으면 따라 웃고 권력이 울면 따라 웃는 이런 어떤 유아기적 차원의 저널리즘을 상실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방송법 44조는 KBS의 최우선적인 공적 책무를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게 되면 KBS가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자유를 누리고 국가나 정치적인 영향력, 특정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적정한 재정적 토대를 확립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수신료는 이를 위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임을 명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수신료는 KBS의 공정성, 공익성 확보를 위한 토대인 동시에 시청자 입장으로서 보면은
공정성, 공익성,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이상 이 의무사항을 법률적인 효력이 상실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KBS가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시청자들은 이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 헌법이 명시한 저항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헌법의 저항권은 가시적으로 노동 3권과 같은 저항권이 있지만 시청자들 역시 KBS가 자기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수신료 거부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 사례로 사실 KBS 수신료, 공영방송 수신료의 문제 인상은 필요합니다. 전 세계 BBC나 프랑스 텔레비전이나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KBS의 현재 수신료는 상당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수신료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서 인상해야 된다는 개원적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권 홍보방송으로서의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 KBS가 자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독일의 제2공영방송 DDF 국제관계담당 요하네스 막스 웹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입니다. 정부를 비롯한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헌법 조문은 선언적인 구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KBS의 우리 임원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사회나 블로그를 보면 KBS에 대해서 세 가지 이미지를 제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권이 이게 대변자, 두 번째는 공공문화적인 역할에 부족하다, 세 번째는 공영방송의 운영에서 투명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KBS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저는 몇 가지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익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S는 사실 2010년 11월에 공정방송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자료 전출 요구권, 관계자 출석 진술 의무화, 공정방송 훼손한 자에 대한 문체권.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정방송위원회의 회의 보고서들을 보면 이런 어떤 가시적인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방송위원회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또 독립적인 방송 편성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 확보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BBC 경우 2004년도에 사실 수신료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수신료가 필요하느냐라는 사회적인 논의가 있을 때 BBC의 가치 측정이라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 총 가치가 20.7파운드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실제 수신료가 약 12파운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 상위층들의 의견에는 BBC가 약 25.65파운드의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실제 내는 수신료 가치 2배 이상의 BBC의 공정성에 대한 가치를 평가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KBS 역시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이를 통해서 국민적인 어떤 조사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익 프로그램 확대와 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가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즉 공적인 수신료를 중심으로 한 공적 재정과 상업 재정, 광고를 통한 상업 재정을 분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재원, 집행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BBC나 예전 프랑스 텔레비전이 광고할 때는 이 두 방송에서 보게 되면 두 재원을 명확하게 구분했고, 특히 BBC 같은 경우는 상업적 재원, 광고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판매를 통해서 얻은 상업적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공공방송, 공익 프로그램에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BBC가 얼마나 공공성을 위해서 기여했는지 평가하기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노력들을 KBS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파급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지금 뭐 KBS 기자조차도 KBS는 이제 파국을 맞이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최종 책임을 책임자가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신뢰성을 획득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BS가 종편을 먹여 살리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략한다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KBS 광고 회사를 종편을 위해서 넘겨주는, 그래서 종편 먹어 살리기, 그래서 보수 언론들의 아주 그 먹이사슬 또 형성이 되고 하나의 그 커럽션이 담합 구조가 형성되는 이런 어떤 전선이 형성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KBS가 명확하게 좀 더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한 어떤 그 프로그램, 향후 프로그램 발전 계획이라든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어떤 그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수신료 징수 관리 체제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 KBS가 일반적으로 수신료를 한국전력을 통해서 위탁 징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6.15%의 수수료를 한국전력에 내고 있습니다. 수신료 인상 시에 이게 약 636억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이 EBS의 1년 지원 예산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신료 징수 기구의 설립에 대해서 논의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2월 28일 JTBC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국민의 73.4%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73.4%를 KBS가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영